이렇다 할 업데이트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정보들을 모아서 인사를 잠깐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다시피 지금 XRP 커뮤니티의 관심은 SEC가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 역시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미국의 금융 전문 변호사인 제임스 머피는 이야기하기를 SEC가 2주 안에 중간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중간 항소를 하게 된다면 SEC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중간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는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리플사와 XRP 관련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해당 판결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SEC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EC는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항소가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1년 후가 아닌 지금 시작되는 것이 리플과 XRP 커뮤니티에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과연 SEC는 결국 항소를 제기하게 될 것인가?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SEC 입장에서는 리플사에 대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돼가지고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해놓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암호화폐 업계에 관련된 소송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SEC의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입니까? 미국 내에서 이 정치인들 중에 특히 민주당 쪽에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민주당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엄청난 반대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중에서 암호화폐를 가장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한 명인 여기 있는 브래드 셔먼이라는 이 양반, 엘리자베스 워런과 함께 틈만 나면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 게리 겐세이와 아주 친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목질을 해대고 있는 이 두 사람, 정말로 새우젓가를 한 바가지 퍼다가 뿌려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아무튼 게리 겐세이 뒤에는 정치인과 조 바이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한편 이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영화 버전에 나왔었던 캐릭터 도비와 상당히 닮았다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카이코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알트코인이 바로 다름 아닌 XRP였다라고 하네요. 특히나 한국에서 거래량이 엄청났었죠. 알트코인들 중에 유일하게 1,500억 달러를 넘어선 거래량을 보여주었다라고 하고 2위는 솔라나 그리고 3위는 멍멍이인 도지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이 만약에 여기서 없었으면은 XRP가 1등하기는 어렵지 않았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좀 잘해라, 리플사야. 다음으로는 모터사이클 브랜드인 두카티가 XRP 레저 기반의 NFT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기도 하죠. 팔라우 공화국이 XRP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한다. 일단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다가 발행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이지만은 조만간에 본격적인 사용에 접어들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런가 하면은 몬테네그로의 CBDC 파일럿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머지않아서 몬테네그로에서도 XRP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지 않겠는가.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웹X라는 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리플사의 대표로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날아가가지고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패널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해당 미팅에서 컨퍼런스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물 자산 토큰화의 잠재력이 엄청나다. 이를 RWA라고 하는데 저도 저번에 잠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실물 자산 토큰화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본인은 지켜보고 있다. XRP 레저는 토큰화를 위해 개발된 기술로서 매우 이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실물자산 토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 및 코인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RP 레저 외에도 이미 관련된 개발을 하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한 발씩 계속 늦었죠. 디파이 같은 경우도 유행하고 나니까 한 발 늦게 들어왔었고, NFT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선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웹X 같은 경우 지금 플레어 토큰 측에서도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CEO가 참석을 했는데, 그는 다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과 플레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다 소식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은 유명 분석가는 아닌데 XRP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형 쐐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좀 반등 좀 나와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바람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잔잔한 업데이트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 광고 영상 한 편 시청 부탁을 드립니다. 해당 영상에서 광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영상에서라도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추가적인 도움될 만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